4월 19일 날 심어서 지금 이제 26일 딱 일주일 됐죠. 싹이 난 감자라고는 해도 감자 안에 있는 양분만으로 자라기에는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겠죠. 이 상토 안에 있는 양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. 그래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안 줘도 돼요. 지금은 아직 잎이 크지를 않아서 이렇게 어린 감자에 비료를 많이 주는 거는 조금만 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많이 주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. 지금 이거 제가 뽑아볼 수는 없지만 뽑아보면 일주일 동안 요만큼 성장했다는 거는 위로 성장한 것보다 뿌리가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뿌리가 충분히 생기고 이제 잎이 넓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성장기에 들어서야 이게 이제 그때부터 비료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. 지금은 아마 그 감자 종자 안에 있는 양분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뭐 질소, 인산, 가리 중에 질소 비료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런 질소 비료는 이제 성장에 필요한 비료고, 인산이나 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가리, 칼륨은 그 열매를 튼실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질소 비중이 높은 이런 비료를 아주 조금씩, 저희처럼 이런 그 자루에 이렇게 심었거나 작은 화분에 심었다 그러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도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제일 좋은 방법은 물에 녹여서 연하게 녹여서, 보통 저희는 이제 물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는데 나중에 이게 수분을 많이 먹을 때 되면 자주 줘야 되겠죠. 지금은 물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. 이게 뭐 거의 위로 증발되는 거지 수분을 애들이 뭐 흡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지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잎이 커지면 수분도 비료도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비료의 농도는 이게 토양하고 상토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, 토양보다 상토는 월등히 많이 이 수분을 이렇게 머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료의 양은 사실은 너무 진하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티스푼도 그 한 스푼 안에 비료 농도가 아주 그 함유량이 많은 비료가 있고, 그 비료 중에 흔히 쓰는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46%예요. 굉장히 농도가 짙은 거죠. 이런 걸 줄 땐 티스푼은 한 스푼이 너무 많죠. 그죠? 보통 복합 비료 우리가 많이 쓰는 질소, 인산, 가리 들어있는 복합 비료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, 제일 높은 게 21% 들어있고 인산, 가리가 한 17% 정도씩 들어있는데,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걸 티스푼으로 한 스푼 좀 안 되게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, 이 횟수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. 농도가 짙어지니까. 한 4주차 되면 굉장히 커질 거예요. 그럴 때는 한 3, 4일에 한 번씩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, 지금 초기에는 그 비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. 비료보다 중요한 것은 얘들이 그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어떤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료 농도가 짙거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이 썩어요, 뿌리가. 이 뿌리가 썩는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수분이 과할 때, 과습.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뿌리는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화분과 벼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식물들은 줄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니까 뭐 물속에서 뿌리를 내려도 자라지만, 얘네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뿌리가 썩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새 뿌리를 계속 내려도 계속 썩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. 첫 번째는 이 과습이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화분에도 보면 위아래는 튀어 있지만 중간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간극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그런데 위에서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는데 이 밑에까지, 화분이나 자루의 밑에까지 뿌리가 밑에 많이 내렸을 건데 충분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죽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송곳 같은 거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. 좀 많이 뚫을수록 좋습니다. 이런 자루가 아니라 천으로 된 자루라든지 아니면 마대자루 같은 거 키울 때는 그런 거는 전혀 뚫어줄 필요가 없겠죠. 그거는 이제 공기 유통이 잘 되는 자루니까. 그런데 이렇게 비닐이나 화분은 어쩔 수 없이 뚫어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화분에 감자 심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굳이 심으시려면 그 폭이 넓은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? 밑에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폭이 넓은 화분, 이런 데 심으면 괜찮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이 그 상토라든지 흙 내용물 안에 발효가 되지 않은, 부숙되지 않은 퇴비 같은 걸 줬을 때 가스가 생깁니다. 썩거나 발효되는 과정에서 뿌리가 죽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식물들이 죽어요. 그래서 내가 흙에다가 뭘 심는다 할 때는 발효 퇴비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, 이 퇴비들이 전혀 부숙이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적어도 2주 이상 흙과 섞어서,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라도 뒤집어서 완전히 발효시켜서 넣지 않으면 심기 전에
봐놓는 거 좋지 않아요. 고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, 가정에서 이렇게 미원 같은 거 이렇게 타서 주시면 좋아요. 그런데 그 양을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돼요. 미원이 그 아미노산 계열이라 순도가 99%짜리예요. 아까 우리가 비료를 한 스푼, 티스푼으로 준다 그러면 그 비료는 아무리 세도 질소 비중이 21%인데 미원은 99%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4분의 1 스푼 이하 그렇게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타놨다가 보관을 하시면 안 돼요. 그 안 되는 이유가 엉겨요. 그 아미노산이 코 풀어놓은 거 아니면 풀 써놓은 것처럼 엉기니까, 미원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주시되 4분의 1 스푼을 물 한 5리터 한 번에 주셔야지 이거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. 보통 우리가 그 질산태 질소가 있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는데, 이 아미노산 계열의 질소가 훨씬 흡수가 빨라요.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도 흡수가 빠르고,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암모니아태 질소나 제가 말씀드린 미원 같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엄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엽채류나 이런 거면 꾸준히 질소를 주셔도 괜찮지만, 열매를 맺거나 구근류, 어떤 감자든 고구마든 이런 거는 우위로 성장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영양생장으로 가서 열매를 그 맺는 성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성장 초기에 질소 위주로 주시고, 고구마보다 감자는 비교적 질소를 어느 정도 줘도 잘 열리기는 하는데,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. 초기에는 인산가리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소 21%, 인산가리 17%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뿌려도 되지만, 질소 비중이 보통 한 17% 이상, 그리고 인산가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걸 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요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비료의 순도가 얼마냐 이거를 계산을 하고 주셔야 되니까, 뭐 예를 들어서 질소 뭐 한 5%, 나머지 그 인산가리나 다른 비료 뭐 1% 미만 이러면 전체적으로 비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많은 양을 주셔도 되겠죠. 그리고 초기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, 작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식물 영양제 같은 걸 시중에 파는 게 많이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영양제 중에 유심히 보시면 그 질소 비중이 높은 게 있고 미량요소 비중이 높은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, 사실 저는 이런 영양제 거의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, 또 특히 이게 처음 심을 때 밝은제라고 있지 않습니까? 뿌리를 이렇게 빨리 내려준다는. 근데 이 밝은제 종류도 많고 성분도 약간씩 틀리기는 해요. 식물의 그 성격을 조금 아셔야 돼요. 제가 이걸 처음 심을 때 비료를 안 지우는 이유도 그래서 잘 안 주고, 이 물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초기에 흠뻑 줘서 이 어느 정도 수분이 되면 그렇게 자주 안 주셔도 되는데, 우리가 고추라든지 지금 이제 심는 이런 작물들은 그 수분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가, 매번 물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주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가끔씩 주시고 그러는데, 정식할 때 처음 심을 때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.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.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안 주셔도 돼요. 왜 그러냐면, 만약에 이 토양이나 상토 안에 수분이 많지 않잖아요. 그럼 뿌리가 멀리 가요. 물을 찾아서.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지금 이 감자도 싹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싹을 틔우는 동안 양분 흡수를 전혀 못하고 몸에 있는 그 양분만 가지고 싹을 틔운 거고, 지금 이 상토 안에 있는 양분을 아직 먹지는 못해요.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게 폭풍 성장을 시작할 건데, 초기에 물과 비료를 흠뻑 줘버리면 이 뿌리들이 굳이 이렇게 멀리 가려는 노력을 안 해요. 그런데 그래서 물과 양분이 부족해지면 지도 살아야 되니까, 초기 생육이 지상부에 보이는 거는 작아 보이지만 밑에는 왕성하게 뿌리를 내려요. 이럴 때 그 조건이 뭐냐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수분과 산소 공급만 되면 되는 겁니다. 지상부의 성장이 늦다고 해서 이거 잘 안 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고요. 이런 경우에도 물을 한 번에 또 흠뻑 줘버리면, 과습이 혹시 오면 그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. 그 힘들게 내린 뿌리가 다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물을 적절하게, 너무 과하지 않게, 화분이나 이런 이제 자루에 심었을 때는 밑에 이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구멍을 충분히 많이 뚫어서 적정한 양의 수분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성장을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제를 넣지 않아도 처음에 뿌리를 왕성하게 내립니다. 감자가 잎이 한 손바닥 반 정도 크기 이상, 아니면 손바닥 크기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 정도 양분만 갖고도 키울 수 있어요. 충분히 뿌리가 잘 내려서 성장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잎이 조금씩 커질 때, 이때 비료를 주면 아주 폭풍 성장을 하죠. 제가 처음 일주일 전에 심었을 때보다 대가 약간 굵어지고 있는데, 이 성장하기 전에 이 전조 증상이 있어요. 줄기나 관부가 두꺼워져요. 나중에 겨순도 따지고 그래야 되겠지만, 아직은 얼마 안 자랐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, 초기에
밖에 내놓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비 맞아도 상관없고 나중에 수확기 때는 비를 맞으면 썩어요. 감자만 썩는 게 아니라 줄기가 빨리 노화가 오거든요. 그래서 수확기 근처에 왔을 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. 물론 수확기에는 물도 조금만 줘야 되는데 물을 조금 주되 그때는 질소를 싹 빼고 인산 가리 같은 걸 많이 주면 고구마도 그렇더라고요. 인산 가리만 이렇게 주거든요. 이게 그냥 잎에다 뿌려줘도 되고 그 토양에 줘도 되는데 두 가지 다 효과가 좋아요. 잎에 뿌려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. 해도 좋고 뭐 이러니까 보통 그 감자는 6월에 캐잖아요. 6월에 얼마나 해도 길고 날도 따뜻하고 좋겠어요. 이럴 때는 그 비료를 많이 주는 것만큼 성장도 잘하고 알도 크게 잘 들더라고. 그 얘기는 이제 후에 하기로 하고 이 초기에 질소 비료를 주는데 잎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줘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. 지금 봐서는 일주일 지난 보통의 어떤 성장 속도라 여기 지금 작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말은 없는데 다음 주 한 2주 되면 굉장히 크게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. 그때 관리 요령 말씀드리고요.